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양사고. 최근 5년간 사고가 발생한 선박수만 무려 16,446척이나 됩니다. 그중 10톤 미만 선박 사고 비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소형 선박 위주로 자주 발생하는 해양사고 사례와 예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차가운 바닷속, 한순간의 방심으로 목숨까지 앗아갈지도 모르는 해양사고. 오늘도 해양수첩이 찾아갑니다. 와, 바람, 기분 좋다. 뭐야, 무슨 일이지? 맑은 날 부두부근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부두부근을 항행 중이던 두 선박 간의 충돌로 인해 김씨가 탄 어선이 손상되었고, 최씨가 끌고 가고 있던 부선 역시 정선수부 굴절 및 파손 발생과 동시에 최씨의 부상 또한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인선을 운항하던 최씨와 연락해보았습니다. 분명 레이더를 6마일로 켜놨는데 거의 50m? 그 앞쯤에서 발견해서 늦어버렸지. 못 볼 리가 없는데. 심지어 내는 BTS 연락받고 감속도 했거든. 아니 근데 거기서 다른 배가 나올 줄 내가 어떻게 알아? 응? 레이더를 켜놨지만 제때 확인하지 못함을 주장하며 억울해하는 최씨. 그 당시 최씨는 레이더를 보지 않고 육안으로만 주변을 살핀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당시에 보다 철저한 경계를 하고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추가로 사고 당시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구역과 같은 부두나 방파제 부근을 선박이 항행할 경우 부두나 방파제 건너편에서 접근하는 타선박의 동정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김씨의 어선과 같이 부두를 오른쪽 배전에 두고 항행할 때에는 부두 쪽으로 접근해서 항행하여 선박 상호 간 좌연 대 좌연으로 항과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한 속력인 12노트를 초과한 14노트로 과속하고 있어 지켜야 할 항법을 위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이상한 점을 느끼셨나요? 바로 최씨의 피해인 중인 부선의 등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최씨는 끌고 가는 부선에 법적으로 있어야 할 현등을 설치하지 않고 등화를 표시하지 않은 채 야간에 항행함으로써 상대 선박의 김씨가 제대로 최씨 선박을 식별하지 못하여 일어난 사고로 이 점 또한 충돌 사고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부두나 방파제 주변에서는 반드시 안전한 속력과 항법에 규정한 대로 올바른 경로로 다니셔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의 등화 표시는 필수인 점. 운항할 때는 언제나 육안과 레이더를 이용해 주변을 충분히 경계해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바다를 다닌 지도 50년. 척하면 척이지. 오늘도 바람이 좋구만. 21노트의 빠른 속력으로 항해를 하는 박씨에게 사고가 발생합니다. 화면을 보아하니 충돌이 일어날 때까지 어떠한 피항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요. 크게 방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갑작스런 사고의 여파로 바다에 빠진 선장 박씨는 다행히 바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죽는 줄 알았네. 자만했어. 내가 이 바다를 잘 알고 내 배가 작아서 조종 성능이 좋잖아. 뭐든 피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박씨는 선박 운항 50년 경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돌 3분 전 레이더로 전방의 선박 추정 물체를 초인하였으나 변침 또는 감속 없이 그저 바람을 느끼며 달렸습니다. 과연 이것이 베테랑일까요? 여기서 잠깐! 이 사고의 원인 제공의 정도는 박씨가 70%, 이씨가 30%로 배분되었는데요. 보다 자세한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고 장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고 직전의 모습을 자세히 보면 물론 이 사고는 박씨의 소홀한 경계와 피항 동작을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이지만 당시 이씨 또한 유지선이라고 생각하여 기적을 울리고 서치라이트를 비추는 등의 조치만 할 뿐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충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도 사고의 일부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겠는데요. 두 사람의 방심으로 인해 박씨의 소형 선박은 침몰하였고 이씨가 있던 선박에는 경미한 손상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방심은 금물, 상호가 조심해야 하는 충돌 사고, 언제나 주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 충돌한다! 선수로 피해! 선장님! 1노트로 항해하며 조업을 진행 중이던 조씨의 어선을 강씨의 어선이 9노트의 속도로 들이박았습니다. 사고의 여파로 각 어선에는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특히 조씨의 어선에 큰 구멍이 생겨 침몰되었습니다. 조씨의 선박은 통발 조업이 한창이었고 강씨의 선박은 꽁치 조업을 위해 목적지를 향한 항해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점이 있다면 강 씨의 선박은 자동 조타 상태였습니다. 자세한 정황을 알기 위해 강 씨가 작성한 진술서를 확인하였습니다. 사실 강 씨는 충돌 5분 전에 조 씨의 선박을 레이더 화면에서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냥 지나갈 것으로 생각하고 자동 조타를 유지한 결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조업으로 바쁘던 조 씨 또한 조타실 밖에 있어 강 씨의 어선이 100m 근처로 오고 나서 충돌 위험을 알고 적절한 동작을 미리 행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강 씨가 안개가 끼어 시정이 매우 좋지 못한 상태에서 경계를 소홀히 한 것과 조 씨 또한 조업 중으로 경계를 소홀히 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절한 동작을 못한 것을 일부 원인으로 고려하여 강 씨가 70%, 조 씨가 30%의 원인 제공의 정도로 배분되었습니다.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반드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음향 신호를 하여야 합니다. 시계가 제한된 상황에서는 사고 확률이 더욱 올라갈 뿐만 아니라 더 큰 중대한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은 모두를 위한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발생하는 사고는 정말 고통스럽고 많은 것을 앗아갑니다. 그렇기에 언제나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점 잊지 마시고 언제나 안전 운항하길 바라겠습니다.